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12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홍대선 작가님,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시옷입니다. 의문의 그녀 시옷이라고 해야지.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의문의 그녀 시옷입니다. 반가워요. 잘들 지내셨어요? 한 주 지나고 봤는데. 제가 치킨을 잘못 먹고 저번 주에 설사병이 걸려가지고. 닭한테 살이 들었구나. 아니 근데 그 치킨을 먹는데 치킨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치킨을 이렇게 딱 베어 물면 껍데기 안에, 살과 껍데기 안에. 잠깐만, 대표님 숨소리 자꾸 들어요. 콧소리 봐. 어떡할 거야. 지금 숨소리를 애교 피시는 거예요. 아니 콧소리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퇴폐적이라 그래야 돼 이거? 나도 같이 나 하고 진짜 싶다. 그 치킨 먹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치킨 베베. 야, 난 정말 이 소리 나왔다니까. 그 껍질 밑에 그다음에 치킨 속살 사이에 기름이 아주 그냥 가나안 땅의 젖과 꿀처럼 잘잘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치킨을 튀길 때 기름이 꽉꽉 들어가게 아마 좀 막 튀긴 거겠죠. 근데 그게 군 기름이었나 봐. 다음 날부터 설사하기 시작하는데. 치킨 아니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때 할 때부터 기름이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았으면 먹을 때도 맛이 없었을 건데, 기름 냄새 났을 건데. 근데 이게 아주 오래된 기름은 나쁜 냄새가 나는데 어느 정도 좀 묵은 기름 있잖아요. 튀기다가 그게 또 가장 맛은 냄새 배서. 맛은 맛있다 그러는 거야. 치킨 아니고 치킨이랑 같이 먹은 알코올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강력하게 의심하고 저 있습니다. 맥주 딱 한 캔 먹었어요. 아니 2캔 먹었어요. 술병이지 뭐. 그쵸? 아니 맥주 딱 9캔 먹었다니까 그날. 9캔? 2캔. 좀 발음이 지금 애매해요.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술병이지 뭐. 네. 아니 술병 아니 진짜 술병 아니야. 원투데이 밥 뭐. 아니 진짜 술병 아니라니까. 뭐 그렇다고 봅시다.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만약에 술병이 아니잖아. 당신은 지금 그 치킨집 빨리 고소해야 돼요. 식품위생법 그걸로 구청에다가 똑같은 희생자를 지금. 그날 드신 분들 모두. 그럼 그 와중에 왜 그 네이트판에 올라온 사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예요? 여자친구랑 드라이브 갔다 오는데 남자친구가 끝까지 참다가 절대 여자친구한테 그 말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참다 그만 고속도로에서 차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녀가 오빠 나도 다 이해하는데 왠지 자꾸 그날 생각이 나서 우리 더 안 되겠어 하면서 헤어졌다는 그런 분들이 지금 둘 다 너무 이해 간다 근데. 그렇지 양산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야구장 앞에서 제가 노점에서 먹었거든요. 사서 들어가서 먹었어요. 근데 야구장 앞에서 파는 치킨 있잖아요. 그거 한 번에 바로 갓 튀기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에 튀겨놓고 쌓아놓고 팔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겠어요. 여하간 맛은 있었어. 네. 빠른 신고가 근데 답이다. 이게 맛마저 없었으면. 그치. 아니 그게 뭐 상호도 없고 치킨은 뭐 원래 맛있잖아요. 상호도 없고 천막 치고 파는 뭐 그런 거였는데. 튀기면은 신발 튀겨도 맛있다는데 닭을 튀겼는데 얼마나 맛있어요. 맛없는 튀김도 있더라. 뭐요? 있더라. 근데 있어요? 있잖아요. 채식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은 야채 튀김 있잖아요. 그거 보고 야채는 튀겨도 야채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얼마 전에 깻잎 튀김을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맛이 생각보다 깻잎 맛이 안 나고 그 뭐지? 다시마 부각 있잖아요. 부각, 네,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부각이라고 했구나. 네. 우리 집에서는 튀각이라 그랬어. 그게 조금 아마 다를걸요. 어쨌든 튀각이나 부각도 그런 느낌, 이제 그런 맛 있잖아요. 깻잎 튀김이 그런 맛이 아마 나더라고요. 두 개가 다른 걸 거예요. 다른 건가? 튀각은 튀각은 거기다가 소금인가 설탕 치는 게 튀각 아니에요? 맞아 소금 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는 백종원 씨가 아닙니다. 그렇구나. 그 제가 눈 둘 부각이- 데가 없어갖고 좀 봤더니 아니 부각이 내가 아는 튀각과 다른 음식인가 보다 그러면. 비슷한데 하여튼 뭔가 더 이렇게 짜든지 달든지가 쳐있던 게 튀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우리 집은 소금이었어요. 제가 대표님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보헤미안 랩소디가 흥하고 있잖아요. 영화가. 뭐 흥한다고 합니다. 흥하고 있는데 그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인공이 퀸이라는 전설적인 영국의 락 그룹이죠. 근데 당대에 네. 퀸이 평론가들에게 별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초창기에. 초창기에. 두 분은 보셨어요? 보헤미안 랩소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홍 작가님은? 저 아직 못 봤어요. 저는 봤지용. 근데 그 재밌었어요. 평론가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대중적으로는 성공했다. 그래서 그 프레디 머큐리가 평론가들과 사이도 안 좋았고 평상시에 굉장히 죽을 때까지 싫어했다라는 네. 얘기의 맥락을 좀 제가 물어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맥락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할 때는 퀸은 계속 음악성이 변해왔어요. 처음에 약간 글램락이라 그래가지고 프레디 머큐리가 약간 왜 그렇게 좀 분장도 좀 하고 화려하게 그런 걸로 시작했다가 그 퀸 특유의 시그니처인 오페라틱한 그런 드라마틱한 음악을 하기 시작했는데
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아마 보헤미안 랩소디라든가 그 한 초창기 한 네. 중반기까지 음악 말고 한 80년대 중후반 90년대까지의 음악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워크라는 앨범이라든가 즉 전자음을 도입했다든가 그러니까 시대의 조류에 굉장히 발빠르게 조응하던 그룹이다. 그 음악 색깔이 원래 그래요. 근데 어떤 시대에 가장 보헤미안 랩소디의 그 레코딩 기술 자체도 그 당시로선 거의 최첨단의 한계에 밀어붙이는 레코딩 기술이니까. 그런 그 녹음하는 그런 장면들 나오거든요. 영화에. 네.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후반기에 예를 들어 시대에 조응하는 그 방식들이 알잖아. 뭔가 자기들의 색깔을 버리고 시대에 영합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폄하되는 것들이 많았고 계속해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는데도 그게 이제 그런 폄하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그리고 이제 실제로 뒤에 나온 곡들이 진짜 훌륭한 곡들이 많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곡들 있잖아요. 네. 보헤미안 랩소디는 그 위상을 뛰어넘기란 쉽지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보헤미안 랩소디는 이제 그 영화에서 보니까 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혹평을 받았더라고요. 그 처음 잘못 들으면 노래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노래가. 맞아요. 저 기억나요. 저 고등학교 때 그거를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그때 그거 난 이 노래 너무 좋다고 음. 같이 이제 친구한테 너도 들어봐라. 같이 들었는데 너 뭐 이런 걸 듣냐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괴하잖아요. 사실 그냥 들으면. 그러니까 그 노래가 그 자체로 정말 와 신난다 재밌다라고 하기에는 처음 듣기엔 약간 오히려 컬처 쇼크에 맞아요. 가깝죠. 익숙한 그러니까 익숙한 우리에게 공통된 커먼 센스를 자극하는 노래라기보단 들어본 적 없는 노래지. 로키오로 피크쇼 같은 노래예요. 그치. 진짜. 그리고 노래 구성도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네. 갑자기 막 전혀 다른 노래 같은 그쵸, 부분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쭉쭉 하니까. 점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명곡이네 뭐네 뭐 이렇게 소개 안 하고 비슷하게 그냥 우연히 뭐 그쵸. 팝송 좋아하는 친구가 네. 나 이거 좋아해 한번 들어볼래 하고 처음 들으면 아마 이거 뭐야 싶을 거예요. 그냥 그게 당연한 감상이라고 나는 봐. 그러니까 이제 세월을 견뎌내면서까지 살아남으면 명곡인 건데 이제 그 노래는 세월을 견뎌낸 거죠. 그게 10몇 년 뒤에 16년인가 뒤에 다시 발매해서 그때 있는 이제 타이틀을 석권한 거죠. 근데 너무 시대를 너무 앞서갔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에 발표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컬처 쇼크를 준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거에서 외연을 넓혀주는 것들이 있는 건데 외연을 넓힐 때 처음엔 다 당황하는 거죠. 그렇죠. 백남준의 피아노 처음에는 쇼 같은 거죠. 이상했다가도 이게 뭐지 하고 또 듣고 싶고 만드는 게 그게 힘인데 근데 이상하기만 하면은 이제 그냥 기괴한 그룹으로 끝나는 거고 기괴한 노래인 거고. 그러니까 기괴해도 이제 그게 어떤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노래는 그러니까 그 노래 자체가 좀 재밌잖아요. 네. 이게 이상한 것들의 조합이잖아요. 신나는 거, 락킹한 거, 오페라틱한 거, 발라드, 막 피아노 발라드부터 시작해서 그쵸. 뭐 많으니까. 가사도 특이하고. 근데 가사도 가사가 엄마 나 사람 죽였어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음 가사가 뭔지 확 채게 만드는 힘은 있어요 분명히. 난 엄마가 사람 죽였어까지만 알았었어. 아 그래요? 굳이 알고 싶지 않고. 우리 팝송 들을 때 그렇지 않나? 왜 듣다가 한 번씩은 이제 이 노래 좋으면은 계속 듣다가 가사 한번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왜 영어를 내가 네이티브 아니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으니까 들리는 가사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곡 노래는 모르다가 전체적인 가사 보고 해석한 거 보고 보다가 뭐 이런 내용이었어?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저의 중학교 그러니까 나도 때 어렸을 때 마마 아이 킬더맨이라고 하잖아요. 그 뒤는 잘 안 들렸어요. 그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중학생 때인데 중학생 때 저의 최대의 관심사는 엄마 사람 죽였어에서 갈릴레오 삐가로까지 어떻게 점프가 되느냐. 그렇지. 이 서사는 과연 알고 싶진 않지만 도대체 이게 내 상상 범위 바뀐 거야. 맞아. 마치 그 박경리 작가가 토지로 시작해서 SF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의 맞아.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즘에 그 한다니까 뭐 싱얼롱도 있다 그러던데 네. 가서 노래 부를 수 있다며. 같이 부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되게 그걸로 한 번 더 봐야 되는지. 진짜 싫겠다. 왜? 그니까. 아니 제대로 노래 못 부르는 애들이 막 옆에서 막 그러니까. 마마 이러면서 부를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진짜 싫겠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가기가 좀 멋쩍은 거죠. 그러니까 돈 내고 함께 그 한 300인이 수용되는 노래방 같은 데 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그 락스피릿을 함께 하려고 그러는 그리고 거지. 거기에 분명히 내 장담하는데 그 구성 요소는 40대의 남초 현상이 강할 거고. 그렇지. 그거 딱 그거다. 그 정주영 있잖아요. 왕회장. 정주영 생전의 현대 회식이다. 그래요? 아니 그 딱 그 풍경이잖아.
근데 싱어롱이 수백 명이서 같이 노래 부르는 거야. 관이 일단 많지 않고 음. 시간도 다양하지가 않아갖고 그리고 사람이 만약에 이 공연장이면 그 관에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럼 먼저 내가 운을 떼야 되나? 내가 선창해야 되나? 기껏 보고 너무 좋아서 이게 트위터에서 봤나 그래. 보고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하셔. 이번에 싱어롱을 가신 분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갔더니 4명밖에 없더라는 거야. 4명이서 너무 멋쩍잖아 노래 부르기가. 그러니까 이거 일대 선창을 누가 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떤 그 초절기교라도 있으면 같이 해주겠는데. 뭐 이렇게, 갈릴레오 내가 한다. 갈릴레오 하면서 막. 근데 내가 갑자기 지금 풍경을 상상을 했는데 보헤미안 랩소디를 만약에 진짜 완벽하게 훌륭하게 따라 부르는 관객이 있다죠. 난 그것도 굉장히 무서울 크리티컬 것 같아. 굉장히 소름 끼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내가 장담할 때 그 감상의 행위에 되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왜냐면 플러스면 이럴 수 있어. 되게 사람이 많고 이미 시작 전부터 들썩들썩해서 워워 막 시작하기 전에 막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네. 축구 관객들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그냥. 근데 웃긴 게 그 영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스토리 나올 땐 또 조용히 있어야 될 거, 입 닥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마지막까지 참아가지고 마지막에 중간중간 노래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부르는 그럼 거지. 중간중간 부르고 다시 그걸 듣는다고? 위일 라큐 할 때는 딱 쿵쿵 딱 같이 해주고 박수 치면서 되게 변태적이다. 좋네요. 꼭 가야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흥나신 분이 한 분이 바지 벗고 올라가서 그 팔걸이에 올라가가가지고 위에 락교 막 해제 바지는 왜 벗어야 돼? 이게 그 해방감이라는 게 있어요. 락킹하다라는 의미에선 바지를 벗는 박수나 거죠. 쳐. 바지를 왜 벗어? 한 분은 왜 그 극장이 10,000원이면 한 분 정도는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야? 그 사람 만세 상태에서 그 뒤로 하는 관중들의 파도 그치, 파도 그치. 속에서 이제 흘러가가지고 극장은 사선으로 돼 있어서 머리 깬다. 그러니까 무게 감당 안 된다. 봐봐. 왜 우리 극장에서 맥주 먹으면서 영화 보다가 너무 급해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올 수 있을 때 있잖아.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럼 그걸 하는 거야. 손에 이제 막 이끌려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들 머리 위에서 싸는 거야? 자극돼서. 분수로? 너무 더럽다. 역시 싱어롱은 아닌 걸로. 조용히 영화 보고. 내 싱어로 망치지 마. 싱어롱 그런 거였구나. 내 싱어로 망치지 마. 나 가서 원래- 노래 부를 거야.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노래 아무리 못 부르는 사람들 음치들이 5만 명이 모였어도 5만 명이 가령 애국가를 부른다 그러면 음정이 맞잖아요. 그 양으로 그게 되는 게 있거든요. 해결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 80명, 90명 정도? 그냥 그건 불안정하다고 봐. 뭐 알아서들 하시겠죠. 그래서 원래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헤미안 랩소디 재밌겠다. 나도 보고 싶다.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이제 뭐 거의 내려가는 추세던데 빨리 주말에 봐야지. 그렇겠죠. 심야로는 한번 보러 갈까 그러고 있습니다. 퀸 얘기는 나도 할 게 많은데. 다음에 하시고요. 그렇죠. 퀸은 그냥 술자리 사는 거죠. 그렇죠. 시간 따로 내서 술자리에서 하는 걸로. 네. 네. 오늘도 이제 본론 들어가 봐야죠. 아니 본론 전에 저희도 듣고 올 게 있지 않습니까?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여러분 호텔스닷컴 기억해 주시고요. 아날람 링크 타고 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대마시안샵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또 까먹은 거 뭐였죠?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갑시다 이제. 자, 지난주에 제가 설사를 하는 바람에 이 얘기를 못했는데 우리 태무진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제 초원 통일 직전까지 왔어요. 네. 한편에 오늘 끝냅시다. 오늘 끝내죠. 오늘 끝냅시다. 뭐라고? 통일했다고? 갑시다. 자 이제 끝. 퇴근합시다. 오늘 녹음 끝. 아니 뭐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어. 자, 이때는 2004년 초봄이었어요. 뭐라고요? 2004년 초봄에 1204년 초봄. 노무현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기에 그랬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역사 왜곡 심각하군요. 그래도 홍 작가님 꾸준히 발전이 있어요. 뭐요?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발전성이 있어. 애정이 지금 변하고 있어. 2004년이라니. 자, 1204년 초봄이었는데 네. 그 지난 시간에 어디서 끝났냐면 옹구투 쪽의 족장이 나이만한테 압박을 받다가 어느 편에 붙을까 하다가 네. 태무진 진영에 넘어와가지고 태무진 편을 선택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 나이만이 당신네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전쟁에 지면 나는 죽게 생겼다. 우리 부족민들이랑 다 같이. 그러니까 당신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태무진 뭐라 그래요? 나도 이기고 싶어요. 아니 알았으니까 찬잔 마시고 가라 그랬겠지. 이 사람은 갔어요. 이게 난리가 난 거지. 태무진 오르도는 당연히 난리가 난 거예요. 전쟁을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이 전쟁하기에 적당한 시기냐. 왜냐하면 태무진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 생각을. 그러면서 나이만이 했던 말은 너네들의 전통을 몽골 사람들의 전통을 빼앗겠다. 전통은 화살통이거든요. 여기는 활을 쏘면서 싸우고 사냥을 하고 먹고 사는 문화이기 때문에 화살통을 빼앗는다는 말은 무장 해제를 시킨다. 굴복시킨다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활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을 빼앗긴다고 쳐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연히 싸워야지. 선제의 선빵이 최고 아니냐. 이러고 싸우고 있고 또 어떤 데서는 그러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지금은 우리가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지금 이거 우리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니지 않냐 이러고 웅성웅성 되는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때 태무진의 막내 동생의 이름이 태무개인데 예, 이 태무개가 아니 내 거세마들은 살만 쪘다. 출정하자. 이건 뭐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1204년 초봄은 자 우리 천고마비란 말이 있잖아요, 대표님. 네. 가을이 오면 말이 살찌죠. 풀을 다 먹어가지고. 그러면은 겨울에는 그 가을에 먹어서 살찐 그 몸매를 유지하면서 유지가 아니지 점점 살이 빠집니다. 겨울은 당연히 풀이 마르고 얼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봄부터 다시 살이 쪄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초봄이니까 말들이 가장 말라있을 때야. 그래가지고 말들이 이렇게 삐쩍 말랐는데 이 말들을 타고 지금 싸우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태무개가 나서서 내 말들은 살만 쪘다. 이게 태무개가 키우는 말만 살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다른 있나? 사람들 못 오게. 저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태무개, 예. 태무진과 아무개의 결합 아니에요? 우리 또 언어의 어원을 또 찾아가나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해. 그렇죠. 아무개 있잖아. 아무개. 왜 이렇게 이름 없는 어너니머스 할 때 네. 아무개라 그러잖아. 태무진 더하기 어너니머스. 이름을 짓다 보면 막내 때는 태무진- 지을 이름이 없어서. 태무진 가족이 특이한 게 이제 태무진과 그 누구야 예수게이와 홀론의 자식들이 카사를 빼면 이 태로 시작하는 그 이름들이 좀 많아요. 좀 돌림자처럼. 그래서 태무진, 태물륜, 태무게 이런 식으로. 카준도 있고, 그러니까 카자 빼고는 그렇죠. 두 명 정도 빼고는 어, 태자가 좀 많다. 약간 그 태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태가 때의 느낌도 좀 있고 바람의 느낌도 있고 원래 몽골어에서는 쇠 있죠, 쇠. 쇠의 그 차가우면서 날카로운 좀 번쩍번쩍한 그런 느낌도 있다 그래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언어를 포함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태무게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어요. 아무개. 아무개. 어너니머스. 사실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 그 사람이 그래서 딱히 이름이 없다가 나중에 사후 발굴해서 그 당시 역사가 이게 사실 역사 기술 사에서 그러면 한국 사람이 발굴해서 지은 거예요? 대충 우겼죠. 어떻게 우겨 넣어. 그냥.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 이 사람들 엄밀하면 야만인이니까 무슨 송나라 명나라처럼 디테일한 역사 기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태무개가 여태까지 우리도 지금 태무진 투독한 하면서 잘 안 나오던 사람이잖아. 맨 처음에 태무진 가족 소개할 때 나오고는 안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사람 이름이 기술이 안 됐을 수는 있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저의 이제 뇌피셜 태무진과 아무개를 합쳐서 태무개라는 한국 사람이 사람이 했네, 대충 그러면. 몽고 알타이. 대표님 저번에 우리 추석 특집으로 집안을 찾아보셨잖아요. 네. 그 환단고기에 깊게 지금 감명받으신 것 같네요. 이거 다 우리 역사야. 왜 이래? 잘 알겠고요. 네. 헝가리 환빠들은 음. 이거 다 우리 역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거지. 그렇군요. 네.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이 쿠릴타이가 천막 안에서 서로 막 이게 몽골 사람들은 쿠릴타이를 하면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막 이렇게 가운데 칭기스칸이 딱 앉아 있으면 한마디 뭐 말할 때마다 칭기스칸한테 대칸이죠. 이러면서 막 한쪽 무릎 꿇고 막 이렇게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할 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멱살잡이 하고 막 그랬어요. 근본 없네. 야만이 야만인 많네. 많네. 근데 이건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인 게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대전에 네. 그 왜 다들 조아리고 앉아서 대전에 그 뒤에 태양이랑 달이 일월. 이렇게 있는 1월 그 병풍이 있고 네. 그 앞에 용상에 그 주상 전하가 앉아 계시면 네. 이게 양반 다리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릎은 뭐 딱히 그렇게 꿇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전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다음에 경께서 말씀해 보셔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나오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러고 끝나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활달하고 더 나쁘게 말하면 개판이었어요. 실제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은 정승 판서야.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이죠. 아침부터 왕이 나와서 앉아 있는데 아침부터 출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은 빡이 칩니다.
야, 이 새끼 어딨어? 글쎄 어제 좀 부부싸움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와요.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앉아. 앉는데 왕하고 거리도 한 3m밖에 안 떨어져 있어. 앉는데 고개를 들라. 이랬겠어요? 야 너 얼굴 좀 봐봐. 설마 그렇게 반말로 했을 거 너무 야만인 같잖아. 얼굴 좀 근본 없는 봅시다. 거잖아. 얼굴 좀 경께서 얼굴을 좀 이렇게 업해 보시오. 이렇게. 그럼 이제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옛날에 조선시대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부부싸움을 하면 와이프한테 맞았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같이 그랬겠죠. 근데 이제 주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정승 판서도 맞았어요. 그거 가지고 왕이 놀리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극의 풍경과는 달라요. 마찬가지로 그 몽골을 다룬 사극도 있긴 있지만 이 게르 안의 풍경은 진짜 개판이었어요. 그렇게 엄정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죠. 봤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말 한 통 하면 서로 레슬링하고 목 조르고 막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태무진 본인도 뒤엉켜서 굴러다니고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그렇게 근본이 없었단 말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내 상상보다 좀 더 근본이 없는데. 그럴 수 있죠. 그 태종 이방원 있지 않습니까? 네. 태종 이방원이 궁궐에서 신하들과 함께 술을 마실 때 있잖아요. 술 마실 때 신하들도 실수해서 주상전하한테 술 꼬라가지고 반말도 하고 다음날 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러고 그래요. 그래서 술 마시다가 왜 우리 호프집에서 대학교 때 술 마시다가 혹은 MT 가서 술 마시다가 하나씩 널브러져 자잖아. 그 정확히 똑같은 풍경이 우리 사극에 나온 그 대전 있죠. 그래. 거기서 벌어지고 그랬어요. 사람들 뭐 그렇게 다르겠어요. 뭐 그렇게 다르겠어요. 근데 여긴 더 심하지. 전쟁을 한 해 만에 하다 보니까 겁쟁이 뭐라 그랬어? 뭐 이러면서 멱살잡이 하고 막 이런 풍경이었단 말이야. 비문명에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진이는 임종석 실장과 김기춘 씨에게 물어봅시다. 아, 그럼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후일에. 그러죠 뭐. 네. 근데 이제 태무진이 자무카 같은 카리스마적 인물이었으면 칼을 뽑든지 해가지고 딱 좌중을 조용하게 시켰겠지. 태무진은 나는 빨리 탈출해야겠어. 혼자 게르를 빠져나옵니다. 뒤에 문 안 열고 이렇게 걔를 밑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쿠릴타이 사람들 막 멱살잡이 하고 있을 때 혼자 빠져나와. 근데 쿠릴타이가 열리고 있을 때 항상 바깥에서 모든 걸 관장하는 건 벨구테이였죠. 네. 그 태무진이 벨구테이한테 야 쟤네 싸우게 내버려두고 내가 너 말 들을 테니까. 아, 벨구테이 수도경 같은 존재였네. 네? 수도경 같은 존재였네. 수도경이 누굽니까? 인랑에서 수도경 같은 존재였네. 그렇지. 벨구테 그런 느낌이지. 네. 그 벨구테이한테 야 어떡하냐. 그러니까 벨구테이는 딱 잘라 말해요. 무조건 지금 싸워야 된다. 싸울 때는 싸워야 되고 예정된 싸움을 미루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벨구테이는 한결같아서 좋아. 그러게요. 그래요? 그리고 몽골의 말이 마른 건 사실이지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일 때 쟤네가 가을인 것도 아니잖아. 쟤네 말도 동시에 말랐다. 조건은 맞네. 같다는 거야. 근데 벨구테이는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인 게 뭐냐면 벨구테이는 두 말의 차이를 알았어요. 아라비아산 말과 몽골 말의 차이를 알았어요. 똑같이 굶은 상태에서 그 말들이 삐쩍 마른 상태에서 싸우면 지구력이 강한 쪽이 이기죠. 몽골 말이 지구력이 더 강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태무진은 같이 의논하려고 나왔는데 벨구테이가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구테이야 너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한 이유가 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벨구테이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벨구테이가 한 얘기가 훗날 몽골이 세계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본 전술이 돼요. 그건 뭐냐면 자 나이 만에 그 수많은 말대가 멈춰 신으라고 낙오되지 않겠냐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처음 한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 기동력을 그 보장하는 것은 말의 순간 속도가 아니라 결국은 마라토너처럼 지구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m를 빨리 뛸 때는 그 단거리 선수가 마라토너를 이기겠지만 행군을 하고 전투를 하고 몇 날 며칠 어떤 뭐라 그래야 돼요? 몇 날 며칠 원정을 가고 할 때는 당연히 마라토너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몽골 말은 마라토너라 이거야. 그래서 그 많은 말들과 같이 그 많은 말들을 지치게 하기 위해서 공격했다가 피했다가 공격했다 피했다가 이렇게 많은 거리를 움직일 것을 상대편에게 강요를 하다 보면 먼저 말이 지쳐서 쉬게 된다. 그럼 전투의 주도권은 우리가 갖고 오게 된다. 네, 그 기동력이랑. 말씀하신 게 사람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도 체형이 단거리 육상 선수들이 마라토너들에 비해서 몸이 되게 크고 좋잖아요. 왜? 그죠. 마라토너들 되게 좀 작고 딱 정말 이렇게 꽉 다부진 그런 근육이나 체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말만 그런 게 아니다 싶네요. 맞아요. 그 몽골 말에 그 서양의 기사 이때 동시대에 유럽의 기사들이 타고 다니던 말 있죠. 이거는 몽골 말의 3배까지 갔어요. 체중이. 진짜 괴물 같았겠다. 처음 봤을 때는.
몽골 말만 그쵸. 보던 사람들은 황당하지. 서양 말을 보면 진짜 괴물 같았겠다. 그러면은 같아 예쁘지. 너무 크면 음. 왜 사람도 그냥 우리 맨날 보다가 아무리 커도 요즘 180 이러다가 거의 3배 큰 사람 만났다고 쳐요. 그러니까 내가 박보영 씨 보다가 최홍만 갑자기 씨를 보면 지젤 번천을 보면 아니 같은 종류로 봐야지 왜 갑자기 최홍만을 띄워? 사람이잖아. 사람종이잖아요. 네, 같은 그러니까 지젤 번천을 보면 와 되게 예쁘다 이러지. 3배 정도는 아니잖아요. 3배? 3배씩이나 되나? 아라비안 말이 그렇게 크나? 말은 아니 옛날에 아라비안 말고 서양 말. 서양 말. 그러니까 아라비안 말보다 더 큰 말 있죠. 그러니까 중세 서양 기사들이 타고 다니는 말 왜 있죠. 중갑을 짊어져야 되니까 애들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그런 게 너무 크면은 같은 것도 너무 크면은 좀 처음엔 괴물 같았을 것 같아요. 왜 영국 사극이나 혹은 왕자의 게임에도 이게 나온다. 마상창시합 있죠. 그런 데 쓰이는 말들이죠. 굉장히 커 보이지 않아요? 너무 커 보이잖아. 근데 그 말은 커야 돼요. 왜냐하면 기사의 중부장을 견뎌야 돼. 온몸을 철갑을 두르잖아. 그러니까 그 덩치가 아니면 기사를 태울 수가 없어요. 서 있는 말등이 제 키보다 훨씬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 전사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항상 300명, 500명, 700명 이렇게 100단위로 전멸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수긴 하지만. 네. 항상 그때는 뭐냐면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화살을 쏴가면서 상대를 지치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하는데 그러다가 저쪽에 이제 그 좀 유능한 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으로 당할 때 역으로 끌려 들어가 가지고 저쪽에서 완전히 그 랜스 차지라 그래서 마상 창시합하듯이 전속력으로 돌격할 때 있죠. 이럴 때 따라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장 상태부터 말의 크기까지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상대방에게도 움직임을 강요하는 전술. 이것을 벨구테이가 여기서 처음 역사에 나와요. 벨구테이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이만 것들이 그놈들이 궁실은 그 궁궐 조정의 그 모든 뭐 살림살이 말하는 거죠. 궁실을 지고 가느라고 낙오되지 않겠습니까? 나이만 왕궁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정주 문명을 상대하는 기본 전술이 돼요. 쟤네는 느리다. 쟤네는 챙길 게 많다. 약탈할 것도 많다는 얘기는 쟤네들은 챙길 게 많다. 그러니까 궁실을 지고 간다는 것은 지켜야 될 게 많다는 뜻이죠. 이쪽은 말 타고 계속 돌아다녀. 그리고 항상 가볍게 하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태무진이 부하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건 뭐냐면 네가 목숨을 살아서 네가 위기 순간에 목숨을 살려서 네 목숨을 살려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으면 모든 것도 버려도 된다 그랬어요. 그 어떤 국가의 재산, 약탈품 다 버리고 와도 된다 그랬거든요. 이런 마인드를 가진 태무진 집단에 비해서 사람들은 지켜야 될 게 많고 챙겨야 될 게 많단 말이야. 그 옛날에 우리나라 임진왜란 할 때 선조의 피난 행렬도 굉장히 주체스럽잖아요, 사실. 문서도 지고 가야 돼, 가마에 여자들도 태워야 돼.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속도에서 우리가 앞선다. 속도에서 우리가 앞선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많은 백성이 높은 곳으로 피하려고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적국의 백성이 그 군대로 변모하거나 군대에 의해서 안전지대로 빠질 시간을 주지 않고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왜냐면 몰아세우기 쉬워. 게르에 횃불 던져서 불태우면 돼. 그럼 이 사람들 알아서 빠져나와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찾게 되냐면 피난민이 되죠. 네. 피난민이 되면 적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이 피난민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느라고 뭐라냐면 그 지리 정보를 태무진 군한테 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발자국만 따라가도 쟤네가 저 발자국이 여기 나 있는 거 보면 저기가 제일 안전한 거라고 여기 현지인들은 생각하는구나. 이것부터 시작해서 자기네 군대를 만나면 군대에 빌붙죠. 아니 그 자기 나라 군대에 붙어서 그 식량도 받아먹고 보호도 받아야 살지 백성이. 그러니까 상대 군대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복잡해지고 식량이 빨리 달아요. 이 얘기를 벨구테이는 한 거예요. 벨구테이는 오래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전쟁을. 그러니까 벨구테이는 사람 죽일 딱 그 스펙을 재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늘 머릿속으로 심의를 그리고 있었을 거야. 될까 안 될까 요것만. 그리고 벨구테이가 태무진에게 말한 기본 앞으로도 몽골의 기본 전략이 되는 이 전략들은 항상 약자가 강자 그리고 가난한 군대가 부유한 군대를 상대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들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심리전, 선전전 모든 게 다 게릴라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사실은 굉장히 긴 얘기를 했을 거라고.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태무진은 다시 쿠릴타이 멱살잡이 하고 있는 쿠릴타이로 들어갑니다. 사실 거기서 아무도 뭐 이렇게 생산적 얘기는 안 오고 가고 멱살만 잡고 있었던 거 아니야? 멱살 잡는 척만 하고 있었나? 태무진 나가라고.
그래서 근데 뭐 원래 회의가 그렇잖아. 사장님 계시면 불편하니까 사장님은 이러면 나가더라. 그래서 그렇지. 회의가 늘 그렇죠. 그래서 태무지는 벨구테이가 말한 그대로 전략을 수립하고요. 쿠릴타이에 들어가가지고 그만 얘기하고 출전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갔던 건 뭐냐면 태무진 울루스의 모든 병력이 자 우리는 오르스번으로 간다. 이 지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르스번에 집결을 했는데 이 스번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네. 스번은 당연히 그 습한 목초지, 그다음에 약간 늪도 있고 약간 그 뭐라고 그 연못 같은 것도 실개천도 흐르고 땅이 뭔가 촉촉하고 수분이 많은 곳이 스번이에요. 근데 초식 동물들을 순간적으로 살찌우기에는 스번이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풀이 많잖아. 그리고 풀이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습한 풀을 먹고 딴 데보다 습한 풀을 먹고 여기가 습하고 물도 많고 하다 보니까 물도 먹고 풀도 먹고 해서 순간적으로 단기간 내에 초식 동물들이 몸집이 불긴 좋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출정을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도 말들이 왜 전쟁이 시작되고 나면 막 움직이게 힘들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 전에 최대한 말하자면 영양 무슨 뭐 초코바 같은 거라도 먹이자라는 심리로 그런 전략으로 스번으로 간 거죠. 재밌는 거는 요새는 스번에서 키운 양이나 낙타, 염소 같은 가축들 있죠. 네. 싸요. 왜요? 원래 몽골에서 고기 맛이 진하지 않대요.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예, 수분이 많이 들어가서. 진짜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래요. 이거는 동물뿐 아니라 식물들도 물을 많이 먹으면은 맛이 좀 연해져요. 그러니까 그 식물을 먹으니까 고기 맛이 그렇게 진하고 감칠맛이 안 난다 그래서 원래는 요새는 그러니까 건조한 지역에서 좀 그 습기를 많이 머금지 않은 그 단단한 풀 있죠. 네. 예, 이런 풀을 먹고 자란 양이나 염소 같은 초식 동물들 있잖아요. 이 가축들이 몽골에선 더 고기가 비싸게 팔려요. 이게 좀 비싸지면 다른 얘기지.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어릴 적에는 가을에만 김장을 하잖아요. 가을, 겨울 될 때 그때 김장을 하잖아요. 그때 왜 배추가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김치 냉장고가 있으니까 예전만큼 김장을 한 번에 많이 하지 않잖아요. 조금씩 담아서 먹고 또 담는데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여름 배추로 김치를 하면은 김치가 금방 무른다. 물이 많아서 그런다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 거죠, 뭐. 이제 고기한테도 그게 간다라고 몽골 사람들이 믿는 건데 이때는 이 동물들을 이렇게 고기 맛이 중요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르스번의 풀을 초토화시키. 동물들이 동물 먹는 거 아니니까. 아니 전쟁이 중요하지 지금. 그렇지. 그러고 나서 초봄에 소식을 듣고 봄이 지나기 전에 1204년 늦봄 드디어 태무지는 자기 연기에 술을 뿌립니다. 옛날에 전쟁을 나갈 때 말이죠. 네. 몽골 사람들은 왜 자기 칸 정도 되면 자기 연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연기에다가 술을 뿌려요. 근데 그 몽골 그 술이 보통 이 술을 뿌릴 때 이제 우리나라 막걸리, 마요주 뭐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그 뿌연 술 있죠. 하얀색 그 발효주 있죠. 이 발효주를 뿌리는데 연기는 보통 검은 말의 말총으로 만들기 때문에 검잖아. 거무죽죽한 이 말총에 막걸리나 우유 같은 그 흰색 술이 딱 뿌려지면서 시큼한 냄새가 알코올 냄새가 풍기면서 그게 비주얼적으로는 좀 이렇게 그 흑백의 강력한 대비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비주얼적으로는. 저는 그거는 조금 덜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페인트가 아니잖아요, 술은. 그래, 페인트가 아니잖아요. 흰색이라도 해도 막걸리 뿌려도 살짝 얼룩지는 정도지 눈에 띄게 확 이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손에 착착 묻혀가지고 팍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좀 거하게 쫙쫙 뿌렸을 거 아니야.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출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자무카도 비슷한 걸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나이만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지들이 먼저 쳐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어. 나이만에서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태무지는 벨구테이 그 이복 동생을 정말 잘 얻은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벨구테이가 한 말은 뭐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준비하기 전에 먼저 시작해서 주도권을 끝날 때까지 잃지 않고 상대방을 몰아가는 게 전쟁이라는 거야.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늘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배구태이는. 옛날 사람들은 회전이라 그래서 이쪽도 준비되고 저쪽도 준비되면 적당한 데 만나서 총력전으로 한번 붙어보자라고 해서 이 회전을 중심으로 했는데 네. 그 전쟁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를 하나의 캠페인 기간으로 놓고 이거를 먼저 시작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지점에서도 준비를 주지 않고 주도권을 끝까지 가져가서 결국 승리로 끝낸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벨구테이는 그러니까 태무진 혼자 잘난 게 아니야. 확실히 지금 이 집단은. 그러니까 나이 많은 본인들이 먼저 쳐들어갈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이 많은 그래 뭐 전쟁하자 이 봄만 지나면
원래 전쟁의 계절은 여름이잖아. 이 봄만 지나고 말들이 봄 내내 풀을 먹고 살이 찌고 근육이 좀 붙으면 너넨 다 죽었다 으하하 이러고 있는데 먼저 출정을 한 거예요. 태무진이. 나이만 땅에서 동쪽 평원을 바라보는 산 이름 중에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지명인데 칸가르산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봉우리에서 내려다보면 저 멀리 동쪽으로 태무진의 영토 있죠? 태무진의 영토가 멀리 보이는 곳이었어요. 당연히 이쪽에 보초병이 있죠. 네. 왜냐하면 여기가 나이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전망대 같은. 전망대 같은 거야. 통일 전망대, 침략 전망대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기 멀리서 말먼지가 휘날리는 거야. 이게 뭐냐면 태무진이 적진을 살피러 보낸 전초부대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초부대를 보냈는데 이 그 나이만 사람들은 저 부대만 약간 정탐을 하러 온 정찰대라고 생각을 한 거야. 사실은 그 뒤에 대군이 오고 있었어요. 그 대군은 몰랐어. 그래가지고 나이만 전초부대가 산에서 급히 내려와가지고 태무진 군의 전초를 가로막았죠. 이때 태무진 군의 입장에선 태무진 군 전초들은 들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대군이 오는 걸 들켰다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실을 은폐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 전초를 다 죽이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달리는 말 위에서 두 소규모 전초부대가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를 벌여요. 전투를 벌이는데 사실상 거의 무승부. 태무진 군의 판정승으로 끝나요. 그런데 사실 태무진 군은 실패한 거야. 다 죽였어야 되는데. 그게 운이 좋았던 게 나이만 쪽에서는 뒤에 대군이 오고 있다는 걸 상상조차 못했다는 게 태무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나이만 전초부대는 태무진 전초의 말 한마디를 또 뺏어가는데 성공을 해요. 태무진 운의 남자네요. 사람이 이렇게 운이 좋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눈물 난다. 나이만의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긴 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운으로 생긴 일을 그걸 어떻게 예상해. 나 눈물 난다. 왜? 운 좋은 거 부러워서. 그러니까 태무진이 그 전초부대가 돌아왔는데 야 니네 꼴이 왜 그러냐. 야 니네 싸웠구나. 야 그래서 전초부대 만났으면 전멸시켜야 돼. 우리 전쟁하러 쳐들어가고 있는 거 쟤네가 먼저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 나이만이 인구도 국력도 훨씬 많단 말이야. 먼저 치는 거는 우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먼저 치는 거예요. 상대방 쟤네 전초 나이만 전초들이 살아 돌아갔다 이거지. 네 죄송하지만 쟤네 다 살아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은 행군 속도를 높이자. 쟤네가 준비할 시간을 덜 줘야 되니까. 한편 이제 그 나이만 전초도 돌아옵니다. 네. 나이만 조정에. 이 나이만 조정은 나이만 전초들이 뺏어온 몽골 말 한 마리, 이 몽골 말 전시회를 열어요. 몽골 말이 너무 볼품 없었던 거야. 아라비아산 말에 비해서. 되게 심심했나 보다 진짜. 응? 뭐 할 일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리고 몽골 말의 안장부터 시작해서 손으로 전사들이 만들어 놔서 주렁주렁 달아놓은 뭐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그 다 세트가 구비돼 있지 않습니까? 말이 자동차인데 자동차 안에 시트부터 뭐 에어컨까지 다 있잖아. 당연히 그 말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말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제품들 있죠. 오늘도 무사히 이런 거. 뭐 그런 것들. 까칠한 내 새끼 타고 있다 뭐 이런 거. 그걸 보는데 나이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너무 볼품이 없고 작은 거야. 그리고 거기 올라가 있는 안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마구들 있죠. 이런 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나이만 사람들은 돈이 많았거든. 원래도 되게 조롱했잖아요. 물건도 좋은 거 썼어. 그러니까 아니 얘네 너무 거지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몽골 말을 궁궐에서 한번 전시하고 이 몽골 말은 그래서 나이만 전국을 순회합니다. 그래서 나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내가 처음에 이 부분을 쓸 때 그 동물도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도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잖아. 이 말도 약간 나이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스트레스 좀 받았을 것 같아. 그 볼품 없는 거를 초라한 모습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밥도 잘 안 줬을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짓을 한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싸울 놈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형편없는 놈들이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고향감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죠. 아 그래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한 거예요. 그렇겠죠 뭐. 그렇게 조리돌림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조리돌림이잖아요. 말을 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또 너무 그렇게 보기에는 말로 하는 건 또 딱히 왜냐면 그럴 정도면 대표님 이 사람들은 기마민족입니다. 아 기마민족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왜냐면 만약에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고취 쟤네들이 참 바보고 우리가 좀 더 우월하다 그러면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이죠.
야 신기하다 하면서 사람은 포로를 못 잡았잖아요. 아니 잡은 그러니까 걸 해야 되니까. 아 그런가 하나도 못 잡은 건가? 예, 못 잡았어요. 아, 말만 한 말이니까. 아쉽네요. 그래서 이 소식은 또 그 태무진 진영에 그대로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룹에서 너무 싫은 거야, 진짜. 아니, 제가 나이만 애들 너무 재수없는 거야. 근데 나이만에는 자무카를 따르는 몽골 전사들도 망명와 있지 않습니까? 자무카 솔직히 속으로 이 새끼들 미쳤나 이랬어요, 자무카도. 그렇네. 자무카도 그렇네. 몽골이잖아. 자무카도 몽골 사람이니까. 근데 자무카를 두고도 그렇게 한다는 건 자무카를 무시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무카 너는 그쪽 아니라고 인정을 해주는 아니 걸까요? 그냥 개념이 없는 게 그룹에서 간 짓인데 그냥 개념이 없는 행동이에요. 이게. 그냥 그룹에서가 이렇게 생각 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룹에서가 생각이 깊지는 않았더라도 뭐 철저하게 아무 생각도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 프로파간다라는 게 말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허접해라고 선전하는 거 있죠. 이건 뭐 동서고금의 기본적인 프로파간다예요. 그렇지. 뭐 그건 사실이잖아.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무카가 뭐 사실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현대전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뭐 한일전을 했을 때 일본 측 사람이 왜 영화에 가끔 등장 일본인인데 한국 편인 뭐 스파이 네. 한국 측의 친정부적인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쪽이 이 사람 우리 편이고 일본과 뭘 하고 있지만 아마 그런 류의 설정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 쪽발이 어쩌고 하면 아무리 저쪽이 싫어도 울컥하는 게 있겠지. 속으로. 근데 또 그건 사실 나는 그게 자무카를 고려 안 했다기보단 만약에 그 홍 작가가 말했던 그런 우리 편에 뭔가를 고취하고 저쪽을 하기 위한 프로파간다라고 한다면 해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전쟁이니까. 전쟁이니까. 전쟁을 이긴다고 하면 어차피 나이만은 자무카랑 같이 자무카는 지금 자기들이 그냥 고문이잖아요. 같이 해서 이긴다고 했을 때 결국 자무카 너도 뭐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너도 그래봐야 같이 싸워서 이기면 어차피 우리 나이만이지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랄까 자무카 그렇게까지 섬세하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 일본인인데 한국 스파이가 있는데 우리가 프로파간다에서 이 쪽발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고려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리 국가가 이런 프로파간다를 멈출 수는 없는 거지. 뭔지 알잖아. 네네. 이 나치야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프랑스군에 독일인 스파이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 독일인 사람의 어떤 심리를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이렇게 하기엔 좀 힘들잖아요. 부모 욕하시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이겠죠. 그것까지 고려하면 그건 또 좀 이상하죠.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하면 프로파간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 전쟁하면 안 돼. 그렇지. 악수해야 돼. 그러니까 PC 해야 돼. 그렇지. PC한 전쟁. PC한 전쟁. 전쟁도 PC한 PC 해야 전쟁 돼. 프로파간다 해야지. 네,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렇게 한가롭게 몽골말 전시를 하고 있을 때 이미 나이만 영내에 태무진 군대는 진입했어요. 엄청 빨리 왔네요. 엄청나게 빨렸어. 그러니까 태무진이 수많은 그 맹훈련, 네. 그 사냥 훈련 이런 거를 통해서 그 10지번 체계를 통한 훈련 같은 거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말도 훈련시켰죠. 이걸 통해서 결국 얻은 거는 아주 정확한 움직임으로 추구하는 속도예요. 네, 궁금한 게 지금 그럼 태무진이 타고 온 말은 몽고말이야, 아라비아 말이야? 몽골말이죠. 몽고말이야. 100% 몽골말이에요. 그 말을 타고 그 그지 같은 말을 타고. 그러니까 그 그지 같은 말을 타고 턱밑까지 왔다 뭐 이런 거네. 그 그지 같은 부장. 근데 오히려 이럴 때야말로 그 몽골말을 굳이 타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럼요. 스웩으로. 그렇지. 당연하지. 그래야지 왠지 이러고 이겨야 그럼. 면도 쓰고 뭔가 진짜 스웩이 될 것 같고. 그지 않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보아라.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몽골 말이 다리가 짧잖아. 네. 숏다리잖아. 그러니까 같은 덩치의 전사가 앉았을 때 아라비아산 말이나 유럽 말에 비해서 몽골 말에 앉았을 때 눈높이가 낮죠. 그러니까 모든 전투나 싸움은 눈높이 체급이 위로 갈수록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쟤네는 말을 타고 다니지만 다른 기마 군단이나 기마 민족보다는 눈높이가 낮다. 이거를 극대화해서 유리하게 싸우고 싶어가지고 눈이 좋아졌나? 그 몽골 제국군을 상대하는 훗날 그 수많은 군대는 낙타 부대도 동원을 하고요. 더 높게 가려고. 더 높게 코끼리 부대도 동원을 하고요.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다 무용했다. 다 무용했다. 쓸모 없었다. 낙타 부대 한 번 당해요.
낙타 부대 한번 살짝 그 가볍게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럼 몽골 같이 부대가. 물 안 먹고 버티면 되잖아. 낙타 부대 딱 계속 서 있는. 저쪽 말은 비실비실해지는데 낙타는 계속 멀쩡히 서서. 낙타가 강하죠. 낙타가 강하잖아. 지구력 싸움으로. 나이만 영내에 들어와서 군대가 뭘 하고 있냐면 주민들을 몰고 다녀요. 그러니까 게르를 태우고 자,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혼란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혼란하게 만드는데 이 혼란하게 만드는 걸 좀 구체화시켜 봅시다. 이러면 피난민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 피난민들이 다른 아이막, 또 다른 아이막에 가면서 적군이 쳐들어왔다 이러면서 공포를 전염시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중구난방으로 피난민으로 만들어서 여기 흩어졌다가 저기로 흩어졌다 만들면 결국 유목민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각 집안의 장정들이 말 몰고 군대 집결하는 거예요. 군사들의 집결을 방해하는 거예요. 무기를 챙겨 들고 군대로 곁집한 정신을 없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야 그러면은 봐봐. 지금 우리 처자식이 놀래서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 처자식을 지키는 게 정상이에요. 군연이 떨치고 일어나. 군연이 군대로 떨치고 일어나서 가야지. 군대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당연히 군대로 가야지. 당연히 처자식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게 돼 있단 말이야. 안전한 곳에 피신한 사람은 처자식을 버려두고 군대로 교집하기가 힘들어져요. 이건 뭐냐면 결국 나중에 대회전을 치르기 전에 결집할 적의 군대 수를 줄여놓는 행동이기도 한 거예요. 이 모든 행동을 한 번에 하는 거야. 대병력의 결집을 방해하면서 전쟁 공포를 퍼뜨리면서 역시나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그 태무진이 점치고 놓은 전투 공간이 있었어요. 전쟁터가 있어. 전장이 있었단 말이야. 거기로 가는 행군이기도 한 거야.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처리한다. 이 모든 것은 굉장히 주도면밀해야 돼요. 주도면밀해야 되고 그리고 태무진부터 장군들을 거쳐서 말단 병사들까지 전략 전술을 다 같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태무진군은 성취를 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민간인에 대한 사륙이나 약탈을 안 했어요. 굉장히 현명하게. 왜 그랬을까요? 자꾸 떠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사람 살려놔서. 그것도 첫 번째 맞아. 그것도 중요해. 그런데 지금 통일시키잖아? 자기 백성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항상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 난세, 중국의 삼국지도 그렇고 뭐 초안지도 그렇고 난세를 보면 초안지 제가 예를 들게요. 난세에 나오는 뭐 경포니 유방이니 항우니 그다음에 뭐 그 이런저런 군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벌들이 있잖아요. 군벌들이 초창기엔 개판이에요. 초창기에는 그 도성이라 그래요. 그 성 내 그 도시 하나죠. 이 도는 도륙할 도자예요. 도성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성 하나를 깨끗하게 학살하는 짓을 이 양아치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 그러다가 통일이 눈앞에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럼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이제부터는 느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누가 이기든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누가 이기든 역사의 평판이 남을 것이고 내가 승자가 되면 이 사람들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태무진도 이거를 의식하고 있는 거야. 그만큼 수준이 높아진 거야. 그러면은 이 나이만 백성들은 계속 우왕좌왕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탈을 안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에 이겨서 나이망을 정령을 하게 되면 이 약탈품은 어차피 다 공동 분배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사들이 믿고 약탈을 안 하고 신속하게 군사 행동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은 그 빼앗은 나라나 빼앗은 그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가 쉽겠죠. 그럼요. 사람도 죽이지 않고 약탈품도 하지 않았으면은 원한은 남지 않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태무진군은 주민들을 동요하고요. 적군의 결집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나이만 궁정을 압박해 가는 거예요. 궁정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벨구테의 말에 맞았어. 나이만 궁정은 그 많은 궁시를 지고 가느라 움직임이 느린 거야. 그러니까 나이만 궁시를 다다다다 들어가서 전멸시킬 수도 있지만 전멸시키면 뭐 합니까? 왕족들이 또 다시 들고 일어날 거고 자무카 멀쩡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한 번의 전투로 완전히 박멸을 시켜버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원하는 위치로 몰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동력을 이쪽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나이만의 군대와 백성에 비해서 태무진 울루스의 인구와 군사는 훨씬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포를 전염시켜서 이 자식들이 쳐들어가지고 우리를 완전 정신없게 해서 우리를 완전 소떼 물듯이 몰아가고 있어. 이게 지금 나이만 사람들의 심리란 말이에요. 이 심리를 유지시켜야 되잖아. 그러려면 사실은 태무진 군이 병력이 나이만보다 훨씬 적다는 걸 들키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래서 태무진이 하는 행동이 행군로를 한 3개 정도 4개 정도를 만들어 볼래. 그래가지고 군대를 나눠서 행군을 시켜요. 근데 행군로가 4개야. 사실 행군하는 부대는 그럼 4개여야 되잖아. 4부대가 아니라 2부대 인식인 거야.
밤새 이동을 해서 또 다른 행군로에서 이동하고 그러면은 네 줄기로 보여요. 적이 느끼기에. 계속 이런 식으로 군사를 뻥튀기 하고 그다음에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하면서 상대를 치고 히트앤런을 하고 상대를 가둬서 포위 선멸하는 위치를 내가정하는 거예요. 이런 전술이 사실 배구테일이 머리에서 나왔다. 전체적인 전술가 있어요. 생각을 오래 했으니까. 근데 자무카도 웃겨. 자무카야말로 태무진이야. 장수 몇 명. 태무진이 신임하는 장수 뭐 몇 명. 그 자무카가 외우고 있었던 태무진의 신복들 있죠. 네. 그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름과 얼굴을 매치시킬 수 있었던 태무진의 신복들이 70명이 넘어요. 근데 그러면 자무칸 다 말해줄 수 있잖아. 자무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이만이 우왕좌왕하고 태무진이 원한 전장에 몰려서 대회전을 치르게 된 바로 그 순간 있죠. 그때가 돼야 그 순간 총사령관직을 맡는 자기가 나이만을 장악할 수가 있잖아. 결국은 태무진을 나와 물리치고. 태무진의 싸움이라서 그렇죠. 하겠죠. 그러니까 자무카는 여기서 팔짱 끼고 태무진 잘하고 있네. 날 위해서. 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마지막에 나한테 질 거면서. 많이 늘었네. 많이 늘었네. 잘하네 이러면서 자무카는 또 가르쳐줄 것도 안 가르쳐주고 팔짱 끼고 보고 있었어요. 자무카는 여유 만만하지. 왜냐하면 자무카는 지금까지 실력으로 태무진한테 진 적이 없어. 나이만은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죠. 반면에 특히 타양칸 이 나이만의 왕은 좀 한심한 좀 약간 마마보이였잖아. 네. 얘는 진짜 정신이 빠져. 그러다가 태무진은 결국 한계에 봉착해요. 이제는 나이만 사람들이 태무진 군의 병력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눈속임은 사실 계속 할 수는 없죠. 계속할 수는 없잖아. 왜냐하면 저쪽은 염탄병 없나? 저쪽은 전초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그 체르비 도다이라는 태무진의 그 부하가 있었어요. 네. 태무진의 중요한 부하가 아니야. 그냥 일선 뭐 부사관 장교 그냥 이런 애야. 근데도 그 태무진 조직은 이때쯤 되면은 내가 말단 병사인데 굉장히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나온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사람 두 사람의 상관만 거치면 태무진 앞에서 대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다이라는 친구가 태무진 앞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야영을 하자. 어디서? 적 앞에서 야영을 하자. 야 미친놈아. 지금 전쟁의 속도가 중요한데 야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적 앞에서 적은 숫자로 야영한다는 건 나 잡아 먹어줍쇼라는 얘기인데 너 그게 무슨 소린지 얘기를 하려무나. 풀어서 말해보라. 나는 그렇게 이해력이 좋지 않단다. 근데 항상 그래요. 이때 몽골 비사나 몽골 관련 역사를 보면 되게 태무진에게 뭔가를 건의하는 사람이 되게 멋있게 말한다? 한 문장으로 말해요. 그런 다음에 후후후 이러고 있으면 태무진이 항상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게 무슨 뜻이니? 풀어서 말해보라. 산문으로 말하라. 태무진 하이쿠는 알아들을 수 없다. 태무진이 그렇게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 각주를 달라. 이건 뭐냐면 보통 모닥불을 피워가면서 야영을 하거나 모닥불은 안 피우죠. 위치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네. 근데 보통 모닥불을 피워서 야영할 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영을 하는데 모닥불을 피우고 그 주변에 5명에서 10명 사이 아르반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얘는 거꾸로 가자고 한 거야. 한 명이 5개의 모닥불을 피우고 자기 하자. 그러면 상대방이 보기에는 숫자가 수십 배 뻥튀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 비슷한 게 손자병법에 있을걸요. 맞아. 손자병법에도 그 솥을 많이 걸어서 이제 불을 떼서 맞아요. 사람이 많은 손자병법에도 것처럼. 이게 있어요. 그 군세를 과장하라라는 네. 말이 있거든요. 군세를 과장해요. 그래서 밤이 됐더니 몽골 비사의 표현으로 이렇습니다. 들판에 그 쟤네 태무진 울루스 병사들의 그 야영하는 모닥불이 하늘의 별처럼 많이 보였다. 그렇지. 병사 한 사람당 5개씩 모닥불을 피웠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야 숫자가. 불 꺼뜨리면 소박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싸움을 못하고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이 밀려나는 게 뭐냐면 태무진이 점치고 놓은 전장이야.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모닥불 작전 말고 허수아비 작전이란 거래. 이게 뭐냐면 이제 한 사람당 말을 5피를 끄는 거야. 가능하죠? 그죠? 말고삐 연결해가지고. 네. 근데 이 말 5필의 말에 자기 빼고는 허수아비를 앉혀놓는 거야. 멀리서 보면 사람처럼 보이지. 그리고 또 이런 짓도 했어요. 말꼬리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이어놔요. 길게 이어놔서 그 말먼지를 더 과장하게 보이게 하는 거야. 그 저스트 메리드의 뒤에 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러면은 그 쌀이비 같은 게 말꼬리에서 이어져 내려온 쌀이비 같은 게 땅을 긁으면서 풀떼기나 모래 같은 걸 그 말먼지처럼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죠. 그거를 보고 또 허수아비들이 앉아 있는데 멀리서 보면 병사들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이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많은 거야. 이 모든 걸 자무카는 알고 있으면서도 내 친구 잘하고 있네.
저러다 나한테 한 번에 딱 질라고. 그러고 나 자묵하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허수아비를 보고 나이만 사람들이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허수아비라는 물건을 나이만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허수아비는 나무로 만든단 말이에요. 보통 나무로 만들죠. 근데 정주 문명도 섞여 있는 나라인데도 익숙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정주 문명을 모방하려고 노력한 나라였지. 결국 허수아비라는 거는 목재가 풍부한 곳에서만 이 직관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허수아비란 걸 나무로 만들 수도 있다. 그거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직관적으로 저게 허수아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려면 나무로 어떤 목재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친숙한 문화여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몽골족은 나무 가구를 썼어요. 그러니까 몽골족은 허수아비를 만들 수 있어. 유목민은 나무에 익숙하지 않다면서요. 그쵸. 그 이유는 몽골족이 시베리아 삼림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이만한테 운이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뒤로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만 전초는 계속해서 타양칸한테 이런 말만 할 수. 몽골 숫자가 너무 많다. 도저히 파악조차 할 수 없다. 정말 너무너무 많다. 여기서 자묵칸은 뒷짐을 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만은 멘붕에 빠져요. 왜냐하면 애초에 나이만이 몽골에 대해서 자신감을 그렇게 갖고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말도 많고 사람도 많고 애초에 이 사람들의 자신감은 압도적인 인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쟤네가 병사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그러면은 야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타양칸이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불러놓고 이런 헛소리를 해요. 우리 말이 태무진의 말보다 등치가 크니까 우리 말이 뭔가 좀 더 지구력도 강하고 뭔가 덩치가 크니 더 오래 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오해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몽골 사람들 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몽골인들에 대해서는 완전 황당한 얘기죠. 왜냐하면 초원 사람들은 알잖아요. 같은 유목민인데 진짜 모르네. 진짜 모르는 게 초원 사람들은 알잖아요. 우리 아까 시호님이 얘기했던 단거리 육상 선수와 마라톤의 몸매 차이랑 똑같아요. 네. 말이 근육질이면 힘이 세고 순발력이 좋죠. 말이 그런 근육질의 말은 마라토너처럼 빼빼 마른 말보다 지구력이 떨어진다는 걸 유목민들은 알아. 왜 할까? 유목을 하고 사니까. 이 타양칸이라는 궁궐에서 사냥만 하러 밖에 나갔지 궁궐에서 과보호를 받고 크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타양칸의 아들이 빠기쳐요. 타양칸의 아들 이름은 쿠출룩이라고 했어요. 쿠출룩은 나중에 서양에서도 풍운하로 알려지게 되는 유럽에서도 풍운하로 알려지게 되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다 간 녀석인데 굉장히 출중한 능력만큼이나 굉장히 양심도 없고 비겁하고 잔인함도 갖추고 또 굉장히 유능하고 얼굴은 또 굉장히 잘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잔인 이런 거 사실 능력이랑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여튼 할머니를 닮았나 보죠. 그런 친구가 이 쿠출룩이었는데 쿠출룩은 나약한 아버지를 경멸했어요. 근데 이게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헛소리 같으니까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폭발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아버지한테 반말을 해요. 상강 오른이 없네. 이 나약한 겁쟁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거 사실 폐륜. 여러 가지 혐을 동시합니다. 네. 계집애도 너보단 낫겠다. 여자가 오줌 누러 게르 바깥에 나간 겁만치도 멀리 못 가본 녀석 같으니 우리 병사가 더 많다. 어서 몸을 일으켜 싸울 준비를 하지 못할까. 이러면서 아버지를 닥달을 해요. 폐륜하네. 참고로 나이만의 서쪽에 가다 보면 네. 카라키타이라고 서요 제국이 이때 네. 있었죠. 요 나라가 망하면서 네. 완한대석이라고 하는 요 나라 왕자가 네. 부하들을 이끌고 서쪽으로 도망가서 현지 원주민들을 정복해가지고 거란족의 나라를 또 세워요. 제국을. 그게 서요 제국이에요. 카라키타이. 쿠출룩이 태무지한테 깨지고 쿠출룩이 혈혈단신으로 카라키타이로 넘어가거든요. 황제돼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얘는. 대단하다. 예. 엄청나다. 엄청난 친구예요. 이 친구.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아니 어떻게 하니까 결국 쿠출룩이 할 말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겐 자무카가 있다. 정신 차리자. 우리에게 자무카가 있는데 왜 그렇게 겁을 먹고 있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에겐 자무카가 있다란 말은 굉장히 아버지의 자존심을 긁는 말이죠. 우리에겐 아버님인 이 나라의 지도자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겐 자무카가 있다. 너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모욕을 당하니까 타양칸도 굉장히 타양칸 아들이랑 말싸움해요. 어떻게 말싸움하냐면 넌 언제나 나를 무시해왔지. 언젠가 너와 나는 한판 대결을 해서 서로를 죽일 사이가 아닌가? 그때 보자. 내가 또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네 놈이. 이러고 싸워요 부자가.
근데 만약에 사이 좋다. 그러네. 태무진 울루스와 나이만이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봤을 때 아마도 두 사람 싸웠겠죠 당연히. 그 싸움의 결과는 내가 봤을 때 쿠출룩이 아버지를 갈아 마시는 걸로 끝났을 거라고 나는 봐. 물론 결과는 모르는 거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어요. 그렇게 쿠출룩 왕자랑 왕이 싸우고 있는데 옆에 이제 나이만군의 대장군이 보니까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말려야 될 것 같은 거야. 아니 지금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왕자랑 왕이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싸움을 말리려면 한 사람 편을 들어야지 끝나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쿠출룩 말이 맞아. 그래서 쿠출룩 편을 또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존경하는 대장군 쿡세우 사브락한테 온칸이 작살났었죠. 네. 이 양반 지금 나이 먹고 몸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은퇴했고 제가 지금 대장군이지만 저는 그분만한 능력이 없다. 그런데 타양칸 지금 칸께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아드님이랑 말싸움이나 하면서 지고까지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 차라리 당신을 믿고 싸우느니 구르베스 왕후님을 무장시켜서 전장에 내보내는 게 낫겠다. 이런 말까지 해요. 벌써 지금 이 집안이 지금 개판이죠, 대표님? 사이 좋네요. 근데 사실 이 말이 맞는 말인 게 어차피 타양칸이나 구르베스나 이 아들이나 엄마나 군사적 능력은 없어요. 그럼 겁먹어서 우왕좌왕하고 있느니 구르베스처럼 성격 나쁜 사람이 소리라도 지르고 있는 편이 나아요. 입으로 랩 배틀하면 그 편이 나이만의 상징이 중앙이 여기 있다. 병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기 진작에 더 낫다고. 그러니까 타양칸이 하는 것보단 나아. 근데 타양칸은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타양칸도 이제 화가 난 거야. 자기 자신한테. 내가 한심해 보였나 보다. 그래서 드디어 결전의 의지를 꽤 늦게 다지게 돼요. 타양칸은. 그래서 쿠출룩도 아버지가 정신 차린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서로 싸워서 갈아 마시는 건 나중 일이고 일단 공동의 적을 물리쳐야 나이만을 가지고 두 부자가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버지에게 협조하게 되면서 결국 이 두 부자가 의지할 거는 자무카였다. 쿠출룩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자무카 앞에서는 이 군사적 재능이라는 게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젊은이였단 말이야. 결국 자무카가 태무진과 마지막 결판을 낼 기회를 잡게 되는 거예요. 태무진군의 청교한 기동에 몰린 나이만군은 회전 장소로 차키르마우트라고 하는 평원, 차키르마우트 평원까지 물러나게 돼요. 즉 어쩔 수 없이 태무진에 의해서 차키르마우트 평원을 나이만군은 전장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뭐냐면 알타이 산으로 들어가는 계곡 있죠. 그 계곡 입구 앞에 있는 평원이에요. 왜 알타이 산을 선택했을까 태무진은? 옛날에 브이로칸을 정벌할 때 있죠. 네. 알타이 산을 들쑤시고 다녀봤잖아. 네. 그러니까 바로 알타이 산기슭 그 앞에서 싸워야 전투가 끝나서 상대편이 도망가든 우리 편이 후퇴하든 알타이 산기슭을 타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이것이 홈그라운드랑 똑같아진다는 거야, 조건이. 지금 이영만리까지는 아니고 외국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전장 있죠. 나도 이 지형 지물을 아는 곳 있잖아. 여기를 전장으로 선택하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죠. 이거를 스무스하게 성공해냈다. 그러니까 태무진의 지금 군사 기동의 실력이 굉장히 일치월장했다는 걸 드디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무카는 드디어 때를 만난 거죠. 바로 이걸 기다렸거든. 자무카는 한 번의 드라마틱한 대회전, 단 한 번의 대전투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키르마우트 평원 전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전투를 우리는 앞두게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군요. 네, 드디어 만나서 싸우는군요. 드디어 자무카와 태무진이 드디어 마지막 결전을. 자무카 이겨라. 자무카 이기면 나 어떻게 해? 역사 어떻게 해? 다시 써 마지막에. 자무카 이기고 자기가 태무진인 척. 여러분, 그래서 싸움 잘하는 태무진이다 내가. 페이스 오프? 싸움 잘하는 태무진 무섭다. 사실 지금까지 자무카와 태무진의 대결은 전투력과 정치력의 대결이었어요. 그죠? 만약에 이것은 한쪽이 두 가지를 먼저 성취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게임이죠. 약간 여기까지만. 네. 예고편 힌트로 남겨두고 그렇지요. 의문의 그녀 시원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기 대표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